그다음 I는 완전한 사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움직이는 걸 내가 이렇게 만들어주면 iframe하고 iframe 사이에 이렇게 움직인 것들만 이렇게 쭉 나열해주면 용량은 적게 움직이는 효과는 동일하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 원리 엠팩이라는 게 결국은 이 24프레임 또는 30프레임 시간당 초당 프레임을 쭉 연속해서 보여주는데 이걸 동일한 사진을 다 보여주는 게 아니고 그 용량을 줄이기 위해서 이전 프레임 또는 다음 프레임하고의 차이에 해당되는 이 차이에 해당되는 화면만 보여줌으로써 용량을 줄이고 움직이는 효과는 동일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게 생각해보면 압축이 된 거죠. 그죠? 동영상 포맷 중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MJPEG이라는 포맷이 있어요. JPEG 같은 사진을 한 장, 그 자체도 압축이지만 사진을 쭉 찍어두고 그 다음에 이걸 주르륵 그냥 재생을 하는 겁니다. 그게 MJPEG 포맷이에요. 여러분들도 DSLR 이런 카메라 들고 있으면 그 기능에 이런 게 있죠. 연사 기능. DSLR 취미 가지고 나서 있습니까? 없습니까? 연사라는 거 초당 사진을 6장 또는 8장 연속적으로 쭈르륵 찍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걸 이렇게 쭉 찍어내면 이렇게 보면 사진이 움직인 거죠. 느껴집니다. 그런 동영상 포맷이 있습니다. 그건 용량이 크겠죠. 이렇게 IBP 이런 걸 쓰게 되면 용량이 한 절반 이하 정도 줄어요. 굉장히 큰 압축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하고의 차이를 만들어낸다. 우리는 다음하고의 차이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저장된 걸 어떻게 재생을 할 거냐. 이건 이제 여러분들 유튜브 또는 다음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할까? 여기는 굉장히 초보적인 얘기만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 얘기를 하고 유튜브까지 얘기한다 그러면 굉장히 복잡한 얘기가 들어야 되겠지만 자, 기본적인 웹 서버에 링크를 올려두고 여기서 다운받고 내가 플레이를 하게끔 한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냥 이 비디오 올려두고 다운받고 플레이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이 메타데이터 파일에 대한 정보는 없지만 실제 다운로드는 다른 위치 서버를 갖더라도 다른 위치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미디어 플레이어 안에서 여러분들 HTTP라고 저장할 수도 있고 또는 RTSP라고 저장할 수도 있고 하면 독립된 미디어 스트림을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 걸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미디어 플레이어 말고도 우리 스마트폰에도 보면 라디오 이런 거 있죠.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그걸 이렇게 보면 거기에 여러분들 KBS, MBC, SBS라는 라디오 채널들을 등록을 할 때 이렇게 보면 거기에 HTTP라고 적기도 하고 RTSP라고 적기도 하고 그 URL을 적어요. 그게 메타데이터 또는 실제 오디오 비디오 파일 어떤 방송국에서는 메타데이터만 올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오디오 비디오 파일을 직접 올리기도 합니다. 이걸 가지고 다운로드 앤 플레이를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버 독립된 거 이건 일반적으로 많이 그래서 웹 서버는 프론트엔드 사용자 서비스라고 이걸 클릭을 했을 때 실제 비디오 파일들은 다른 서버에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일반적인 구성이고 이거 자체로 한 대 한 대가 아닙니다. 이거 서버 자체도 수십 대, 여기도 수십 대. 그죠? 여기 앞에 이제 실제 로드 밸런스 같은 게 하나 더 있고 여기에 수십 대가 네트워크가 꾸며져 있습니다. 이게 한 발 나가면 뭐냐면 이제 CDN이라는 게 등장합니다. CDN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 CNN 방송국의 시청자들이 전 세계에 걸쳐져 있습니다. CNN 본사가 어디 있습니까? CNN 본사가 아틀란타에 있습니다. 미국의 남부에 아틀란타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서부터 방송을 선출해서 미국에서만 하더라도 동부, 서부, 중부 같은 굉장히
이렇게 넓고 딜레이도 크고 유럽, 아시아 쪽 넘어가면 더 심각해집니다. 그러면 이 각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용자들에 대한 액세스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아무리 이 서버 100대를 미국 아틀란타 본사에 넣어두고 로드 밸런스시켜서 한다 그래도 이거 아시아 쪽에서 액세스를 하거나 유럽에서 하면 대서양 태평양 건너서 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죠? 태평양 건너갔다 오면 500ms 기본이고 초 단위로 넘어갑니다. 한번 클릭하게 되면 이 에러가 발생하고 왔다 갔다 하면 1초, 2초 이렇게 넘어갈 수가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경험하는 비디오가 잘 안 나오게 됩니다. 그걸 이제 좀 효과를 좀 이렇게 좀 계산시키기 위해서 CDN이라는 네트워크 등장했어요. CDN은 뭐의 약자입니까? 컴퓨터 우리 네트워크 또는 컴퓨터 공학 공부하면 이건 좀 상식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컨텐트 디스트리뷰션 네트워크. 그 컨텐츠를 뭔가 이렇게 배포하는 네트워크입니다. 그 CDN의 대표적인 회사가 아카마이라는 회사입니다. 아카마이 회사가 아까 얘기한 CNN 이런 컨텐츠를 전 세계에 배급을 하는 역할을 해요. 걔네들은 어떻게 하느냐? CDN 자체가 전 세계에 많이 있습니다. 일단 CDN 네트워크 회사가 오케이 그러면 아시아 서울에 이 컨텐츠 네트워크를 꾸몄다. 그러면 거기에 스토리 서버가 있어요. 그 서버에 CNN 방송국의 데이터를 끌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CNN 본사로부터 전 세계의 CDN 아카마이 회사에게 주요 콘텐츠를 미리미리 다 배급을 하고 사용자가 액세스를 하게 되면 웹 서버로부터 접속을 할 때 리스판스가 적절한 위치를 가리키도록 해야 되는데 그 위치가 본사가 아니고 아카마이 회사 같은 데의 메타 파일을 이용하면 적절하게 지역 이 DNS를 이용해서 지역에 해당되는 서버에 접근하게끔 해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시아 쪽에서 CNN을 접속을 하게 되면 걔가 본사로 가는 게 아니고 서울에 있는 서버에 접속을 해서 데이터를 가져오게끔 하는 거예요. 이게 CDN 네트워크이고 이런 미디어 디스트리뷰션 하는 스트리밍 하는 거에 현재 테크닉. 여러분들 멀티미디어 쪽 접근을 한다 그러면 99.그 정도 퍼센트가 현재 다 CDN 네트워크에서 다운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KBS 방송국에서 직접 액세스한다. 그런 경우는 이렇게 드물어요. 그런 경우는 이제 서비스 자체가 굉장히 소규모이거나 그 다음에 CDN 네트워크 자체가 아직까지 보급이 안 됐거나 그런 거고 현재 추세는 서버 자체를 이렇게 운영을 하는 회사가 있지만 이걸 이제 컨텐츠에 대한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컨텐츠 쪽을 배급하고 뭔가 관리하는 회사들, CDN이라는 네트워크 회사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등장을 했고 이게 전 세계에 이렇게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단순하게 그냥 이 스크라이브 서버 이런 게 아니고 CDN이라는 그런 걸 잘 생각해야 됩니다. 굉장히 지금 큰 규모로 성장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디어 서버라는 게 따를 수 있는데 여러분들 그 웹 서버 말고도 우리가 비디오 서버, 비디오 스트리밍 서버를 할 때 그런 과정을 거쳐야 돼요. 자, 어떤 그 비디오, 유튜브 같은 거 생각하면 유튜브에서 셋업, 플레이, 리스판스, 스탑, 패스트포워드 등등 그런 거에 대한 커맨드를 다 입력을 해야 되죠. 그런 게 미디어 플레이어랑 서버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도 최근에 아주 헤비한 것보다는 다 웹 베이스로 다 바뀌고 있죠. 여러분들 유튜브 쓰면 미디어 플레이어 따로 동력하는 게 아니잖아요. 유튜브가 뭘 쓰는 거죠? 플래시를 써요. 플래시 플레이어 가지고 여기 다 웹 플러그인을 공작하는 것들이 이런 기능들을 다 수행하는 것들. 웹 지역의 플러그인이나 애플리케이션들이 같이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자, 라이브. 이건 이제 IPTV, 집에서 이제 IPTV 생방송을 우리가 지상파를 본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조금 이제 생각해야 되는 게, 뭐 생방송이라든가 인터랙티브 조금 가면 뭔가 딜레이라든가 지터에 대한 개념이 있어요. 자, 지터부터 한번 볼게요. 지터가 뭐냐? 지터에 대한 용어를 우리가 알고 있어요. 지터가 뭡니까? 지난번에 잠깐 언급했었는데, 지터는 우리가 자, 어떤 패킷을 우리가 쭉 전송을 하는데, 패킷이 도착한 시간이 일정하게 되면 좋겠지만 일정하지가 않죠. 어떤 녀석은 300ms 지나서 도착을 하고, 어떤 녀석은 350ms 지나서 도착을 하고, 어떤 녀석은 400ms. 이게 딜레이가 차이가 납니다. 여기 차이가 나는 걸 우리가 지터라고 해요. 그러니까 딜레이가 들쭉날쭉 하는 거에 대한 거를 우리가 지터라는 용어로 설명합니다. 자, 그러면 이 딜레이가 차이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일정하면 상관없는데 들쭉날쭉하게 되면 여러분들 내가 비디오 이 재생을 할 때 자 일정하게 패킷이 1개, 2개, 3개, 4개 이렇게 쌓이면 내가 1초에 하나씩 재생하면 문제가 없겠죠. 근데 내가 1초에 1개씩 이렇게 재생을 할 건데 패킷이 들쭉날쭉해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패킷이 도착 안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럴 경우에 그냥 재생을 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화면이 깨지거나 멈추거나 그런 현상이 나오겠죠. 그걸 방지하려면 어떻게 하죠? 패킷을 내가 잠깐 저장했다가 저장하는 그거를 내가 이용을 해서 그 다음에 재생을 하면 1초가 지나서 패킷이 도착을 하면 그 다음 2초에 도착을 하면 그 다음 시간에 이용을 해서 플레이를 하게 됩니다. 그걸 흔히 버퍼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재생을 할 때 수신한 패킷을 바로 플레이를 하는 게 아니고 잠깐 저장했다가 버퍼링을 했다가 버퍼링을 크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크게 하면 내가 뭐 크게 한다는 게 한 5초 정도 했다고 치면 5초 이내에 패킷이 이 최대로 도착을 최대로는 5초 정도 이내에만 도착을 하게 되면 상관없는 거죠. 그러니까 5초 지나서 이제 재생을 할 거니까 원래대로 정상적으로 도착을 하거나 아니면 1초, 2초, 3초, 4초, 5초가 지나도 이 패킷 도착하기만 하면 5초 뒤에 재생할 거니까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버퍼링을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지터가 크면 클수록 버퍼링을 많이 해야 되겠죠. 자, 버퍼는 근데 메모리죠, 메모리. 그죠? 메모리니까 이 자원입니다. 자원을 많이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원을 많이 사용해서 이 네트워크에 뭔가 이 서비스가 제대로 안 되는 거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터를 그렇게 해결하도록 하는 겁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패킷이 이렇게 도착을 들쭉날쭉 하게 되는 딜레이 차이값, 그걸 우리가 지터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해결하려면 버퍼링을 할 건데 결국은 기본적으로는 타임스탬프가 찍혀져 있어야 돼요. 얘가 언제 재생이 될 거다라는 게 기록이 돼 있어야 돼요. 기록이 없이 그냥 하면 원래 시간에 어떻게 재생을 한다라는 게 정보가 없으니까 플레이하기 어렵습니다. 타임스탬프를 우리가 여기 넣어줘야 됩니다. 타임스탬프를 우리가 찍고 그 다음에 버퍼링을 통해서 버퍼링을 내가 한 상태에서 패킷이 저장된 걸 보고 이제 플레이를 하려면 얘는 몇 초에 재생이 되면 되겠구나 라는 것만 알면 얘가 3초 뒤에만 재생이 되면 상관없다 그러면 그 타임스탬프는 내가 보고 3초 이내만 재생을 하면 됩니다. 그 타임스탬프만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레이백 버퍼, 이건 흔히 여러분들 쓰고 있는 테크닉, 센터에서 브라우저 또는 플레이 어플리케이션에서 보면 버퍼링이라고 이렇게 몇 초 이렇게 있으면 이 플레이백 버퍼 재생할 때 도착을 할 때 재생을 바로 할 수도 있지만 최대 몇 초를 하게 되면 우리가 쉽게 이 지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버퍼를 우리가 아주 크게 요구하게 되면 실시간
쪽은 우리가 해결하기 좀 어려워요. 근데 어느 정도 실시간 쪽에서는 우리가 버퍼링